뉴욕 증시가 경제지표 개선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지난 주말 고용지표에 이어 서비스업과 주택지표까지 크게 개선된 점이 투자 심리를 북돋웠습니다. 다우는 0.4% 이상 올라 1973에 끝났습니다. 유가도 지표 개선에 힘입어 17개월 내 최고치인 배럴당 86달러 선에 끝났습니다. 5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2% 급등해 86달러 62센트로 마쳤습니다. 지난 2일부터 부활절 연휴로 휴장했던 유럽 증시는 오늘 밤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미국의 3월 서비스업 지수가 전월 53에서 55.4%로 상승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을 뿐 아니라 2006년 5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미국 주택시장의 향후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2월 잠정주택 판매가 전월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8%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실적 잠정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 3분기 실적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 증시의 최혜린입니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지난 주말 고용지표 개선에 이어서 이번엔 주택지표 또 서비스업 지표까지 모두 좋았기 때문인데요. 다우는 0.4% 가까이 올랐고요. 나스닥은 1% 이상이나 오르면서 다우는 1973에 끝났습니다. 장주에는 1988까지 한번 올라가 봤었는데 아쉽게도 장중 고점에 마감을 하진 못했습니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대우증권 신천지점에서 최정모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확실히 이제 경제 지표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1분기 실적 이제 발표할 기업들이 이번 주부터 가시화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지표들이 확실히 부분 모두 다 좋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말에 고용 지표가 좋았음에도 휴장에서 아쉬웠던 뉴욕 증시 일단은 상승 마감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마감 시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부활절 휴장 때 발표된 고용 지표 개선에 힘입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론이 확산되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장 시작 후 발표된 경제 지표가 두 가지 있었는데요. ISM 서비스업 지수하고 잠정 주택 판매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고용 지표, 서비스업 지표, 주택 지표 3대 지표 모두 호조세를 보여줘서 상승세를 유지해줬고요. 종목별로는 유가 상승에 힘입어 엑슨모빌, 쉐브론 등 에너지하고 기초소재 업종 중심으로 강세를 보여줬고 아이패드 시판을 시작한 애플과 디램 제조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기술주 강세로 다우, S&P, 나스닥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것은 일단 나스닥의 상승폭이 더 커서 기술주가 좀 움직인 것 같긴 한데 역시 앞서서 얘기해 주셨던 대로 지표가 많이 좋았던 것이 가장 큰 호재였습니다. 지표 두 가지 하나하나 챙겨볼 텐데요. 가장 주목됐던 것은 ISM 바로 서비스업 지수, 비제조업 지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서서 계속해서 제조업 관련 지표는 예상을 또 좋게 했었던 그의 어떤 충족시켜주는 결과가 도출이 됐었는데 서비스업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대치가 크지 못했는데 예상치를 더 웃도는 결과가 나타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이제 비제조 부분, 즉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경제에서 90%에 육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ISM 서비스업 지수가 지난주 제조업 지수에 이어서 호조세를 보여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쏠렸던 부분입니다. 이번 3월달 ISM 서비스업 지수가 55.4를 기록해서 2006년 5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당초 블룸버그에서 집계한 예상치는 지난달 53에 비해 소폭 개선된 54를 예상했는데요. 이날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증시의 상승 동력을 강화시키는 지표 발표가 됐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ISM 서비스업 지수는요, 은행, 항공, 호텔, 레스토랑 등 비조업 부분의 경기 상황을 대변해주는 지표인데요. 네. 50을 기준으로 50을 초과시에는 서비스업의 경기 확장, 그리고 50 미만이면 경기 위축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번에 55.4를 기록하면서 1월 달에 50.5, 2월 달에 53에 이어서 3개월 연속 50을 넘어가면서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제조업 기반의 강화가 서비스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으로 미국 경기 회복에 신뢰감을 주는 좋은 뉴스로 지수 상승에 일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ISM 서비스업 지수가 2006년 5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ISM 서비스업 지수에 이어서 2월 잠정 주택 판매까지 호조세를 보이면서 다우지수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사실 기대치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전월비 거의 비슷하게 나오겠거니 했는데 예상 밖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지표 발표는 격경사가 났습니다. 네. 예,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예. 이런 격경사가 나면서 지수 상승에 좀 한몫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잠정 주택 판매, 이 용어에 대해서 의미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예. 주택을 사겠다고 계약서에 사인만 하고 아직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계한 수치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잠정 주택 판매가 대략 1, 2개월 뒤에는 주택 경기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번 2월달 잠정주택 매매가 전월비 8.2%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1월달에는 7.6% 감소세를 나타내서 시장의 우려감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이런 영향으로 이번 달 잠정주택 판매도 감소폭은 좀 줄겠지만 네. 한 1% 정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예상치와는 전혀 달리 그 8.2% 증가라는 서프라이즈한 호지표를 보여줬고요. 전년 동월비하고 비교를 해도 17.3% 증가한 기록입니다. 이번 증가폭은 2001년 10월 이후에 가장 컸고요. 역대로도 두 번째로 큰 상황으로 향후 주택시장이 점차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잠정주택 판매 호조세 이후로는요. 오바마 정부에서 4월 말까지 연장한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효력을 발휘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주택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신뢰 개선, 그리고 주택 구입 능력 향상 등 근본적 개선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제조업에 이어서 서비스업 지표도 좋아졌고 최근에 조금 주춤주춤 하는가 싶었던 주택 관련 지표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의 마지막 회복을 알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할 수 있는 고용 부분에서도 이제는 회복의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세계 경제가 좀 따뜻하게 봄날이 오나 싶었더니요. 또 앨런 그린스펀 전 FRB 의장이 미국 경제 모멘텀이 이제 살아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오히려 더 종지부를 찍어주는 모습입니다. 전일 ABC 방송에서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앨런 그린스펀 하면 현재 벤 버냉키 여장이 지금 FRB 여장인데 전임자였습니다. 예. 앨런 그린스펀 같은 경우는 전일 ABC 방송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모멘텀이 마련됐고 경제 회복이 지금 막 시작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회복 모멘텀의 증거로 들었던 게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3월 고용 지표를 제시했었습니다. 전일 이 시간 증권방송에서 고용 지표에 관해서 언급을 했겠지만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3월달 비농업 부분 고용이 16만 2천 명 늘어났고 2007년 3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치 18만 4천 명에 비해서는 하회를 했지만요. 점진적인 고용시장 회복이 미국 경제 회생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앨런 그린스펀 전 의장이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회복 후에 다시 침체에 빠져드는 소위 더블 딥. 네. 그쪽 가능성은 지난 2개월 새에 크게 감소했다고 평가를 하면서 기업들이 새로운 설비 투자를 재개하기 위한 자신감을 얻고 있다고 긍정적 전망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미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이 서머스 의장 또한 발표를 한 게 있는데 네. 미국의 고용 창출이 시작됐으며 앞으로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언급해주면서 미국의 경기 회복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한편 이번 FRB 정례 회의에서는요, 이 저금리 기조를 지금 둘러싸고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다고 들었는데 결국에는 비둘기파와 매파의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일 윌리스 스트리트 저널에서 미국 FRB 내에서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이 맞서고 있다고 보도를 좀 해줬거든요. 네. 보도 내용 골자를 살펴보면 소위 비둘기파와 매파의 싸움입니다. 미국 경제가 아직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물가 상승 압력도 높지 않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비둘기파하고요. 네. 향후에 있을 인플레이션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는 매파 인사들이 경론을 펼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매파와 비둘기파의 어떤 기조적인 그런 내용에 불과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을 했습니까? 현재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한 것은 아시다시피 금융위기를 맞아가지고요.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내리고
이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던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는 좀 이제 출구 전략에 관해서 논의할 시점이 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대대적인 유동성 공급은 결국 향후에는 인플레이션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아직 연준 내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대부분 인사들이 낮은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향후에는 금리 인상 등 출구 전략을 펼치겠지만 아직은 좀 더 여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표적인 비둘기파인 옐런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하고 더덜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 압력이 완화되고 있고 경기 회복세와 고용시장 개선을 위해서는 당분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옐런 총재 발언을 살펴보면요. 실업률이 매우 높을 때는 임금 및 수입은 천천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생산업체와 소매업체들이 가격 인상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 압력 가능성은 당장 높지는 않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FRB 내 대표적 매파인 그 플러서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있는데요. 이쪽은 인플레이션 위협에 선제 대응을 해서 조기에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로에 가까운 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하고 있고 현재 자금 시장에 1조 달러 이상 유동성을 투입했기 때문에 향후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CPI 같은 물가 지수가 대단히 지금 안정적 기조를 좀 유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플러셔 총재는 이러한 안정적 기조는 주택 가격의 하락에 따른 신기루 이렇게 신기루다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물가지수 산정 요소에 주택 가격 부분이 포함되는데 최근에 뭐 1, 2월 달 주택 가격 하락세가 물가지수 안정에 상당 부분 일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 하락을 제어할 경우에는 네. CPI 등 물가지수는 결코 낮은 편이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뭐 제가 앞서서 결론을 잠깐 내드렸듯이 아직은 뭐 영향력 높은 인사들이 대부분 비둘기파기 때문에 네. 뭐 시간적으로는 좀 더 여유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지금 FRB 연준 내에서도 말이죠. 비둘기파, 매파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저금리 기조가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될 수 있는가. 연준 내에서도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비둘기파가 더 많기 때문에 금리를 빠른 기간 올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가장 중요했던 오늘 밤에 이제 간밤에 나왔었던 지표들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앞서서 얘기를 하셨던 주말에 고용 지표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 사실 정례 회의에서 재할인율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았었단 말이죠. 그럼 이 얘기는 없었던 건가요? 일단 그 이야기는 지금 아직 뭐 나오고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오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 그에 대해서 뭐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당장은 좀 알기 힘든 부분이고요. 뭐 재할인율은 아직까지 언급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밤에 또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회의록 내용이 공개가 되면 또 구체적인 부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맨 그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요. 기술주가 좋아서 나스닥이 1%, 다우나 S&P 500에 비해서 상승률이 더 컸다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에너지주가 또 많이 움직였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유가가 많이 뛰었네요. 네, 유가 많이 올랐습니다. 예. 뭐 유가는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연일 강세를 떼가지고 18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배럴당 70불 후반에서 80불 초반 이렇게 박스권에서 움직였었는데요. 유가가 이번에 뭐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어느덧 85불도 넘어서 가지고 86.62달러 마감했습니다. 어제 2% 정도 상승을 해줬고요. 네. 뭐 이런 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엑슨모빌, 쉐브론, 뭐 대형 에너지 업종이 1%대 상승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금값도 온스당 0.7% 상승해서 1133.80달러에 마감했고요. 그 외 구리 가격도 20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해서 뭐 상품주 전반적으로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뭐 유가도 86달러 돌파하고 또 보니까 구리도 20개월 내 고점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에너지주도 강세를 보였고 지표도 좋았던 뉴욕 증시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앞서서 언급해 드렸던 대로요. 부활절 연휴 때문에 유럽 증시는 일단 오늘 밤에 다시금 재개가 되고요. 지난밤까지는 휴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밤에 뉴욕 증시 어떤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한데 FOMC 회의록 공개 외에 특별한 이슈는 없죠? 네, 뭐 오늘 밤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는 없습니다. 다만 FOMC 의사록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네. 뭐 앞서 밝혔듯이 출구 전략 논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의 시점은 아니라는 점에서 뭐 시장에서 뭐
큰 무리수는 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네. 현재 전 세계가 지금 온갖 비둘기파가 득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도 이성태 한은 총재에 이어가지고 예. 김중수 씨, 한국은행 총재가 임명됐는데 네. 이분도 대표적 비둘기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이 온통 지금 비둘기 집입니다. 그냥. 예. 예. 이번에도 FOMC 여사로 공개도 잘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비둘기가 많은 비둘기 집에 독수리 한 마리, 두 마리가 있다고 해도 비둘기가 이기지 않을까 싶어요, 한동안은요.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대우증권 신천지점 최종모 대리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밤에 열렸었던 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여서 다우가 0.4%나 올랐습니다. 유럽은 휴장이었는데요. 이 같은 글로벌 증시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 시장 흐름 한번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에 최철원 대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사실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였긴 했지만 장 막판에 플러스가 나면서 끝이 났습니다.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또 연고점 경신이에요. 예, 아무래도 지금의 최근에 상승 분위기는 계속 이어가는 지금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장중에 잠깐 출렁했던 모습, 돌발적인 루머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잠깐 출렁이긴 했는데 거래소 쪽에서 일단 플러스권 신고가를 다시 내면서 마감했던 게 긍정적인 상승 추세는 지금 연속적으로 좀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외국인들이 3월 첫 거래일부터 지금 매수가 이어져서 지금 4월 달까지 연속적인 매수, 지금 연속 매수일은 17일 정도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3월 첫째 주부터 3월 첫 거래일부터 계산을 해보시면 3월 달 하루만 매도했다가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속 매수는 한 25일 정도 가까이 연속 매수가 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지금 시장에서 든든한 지지자 역할을 좀 해오고 수급적인 여건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만들어주고 주도주가 지금 확실하게 나타나는 모습. 물론 너무 종목이 포커스가 좀 맞춰져서 상위권 몇 종목 한 10종목 가까이 이런 종목군에 너무 집중이 되는 거는 약간의 좀 과열에 대한 우려가 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주도주가 확실하게 나타나서 시장을 이끌어간다는 모습.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코스닥 시장을 어제 돌발악재가 나오고 나서 그런 루머들이 나오고 나서 상승 전환을 시키지 못하고 지금 하락세로 마감을 했지만은 거래소 쪽에서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주도주가 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포커스는 거래소 쪽으로 좀 맞추셔가지고 상승 추세에 편승을 하고 이렇게 가시는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는 그게 가장 좋은 투자 전략상에서는 가장 완벽한 전략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코스피에서 쏠림 현상을 얘기하기 이전에요. 코스닥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코스닥에서의 어떤 코스피와의 디커플링, 그야말로 비동조화 현상이 심해져서 어제는 장중에 500선도 이탈해서 지표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쑥 내려왔다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타났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발 그런 루머가 돌긴 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최근 들어서 코스닥이 좀 많이 주춤한 모습이거든요. 언제까지 이럴까요? 실적 다 끝나고 나면은 코스닥 테마가 좀 살까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외국인의 순 매수 기조에 의해서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들이 거래소 종목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10개 종목만 너무 집중이 돼서 지금 매수를 좀 한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이 주도주로 정확하게 부각이 되면서 장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반적인 종목으로 매수가 좀 확산이 된다기보다는 외국인들이 집중 포커스를 집중적으로 타겟으로 삼고 있는 이런 종목들만 올라가면서 지수가 올라오는 모습들이 아직까지 코스닥 시장으로 매기가 확산되기까지는 거래소 중소형주 종목들로 먼저 좀 매기가 좀 확산이 되고 난 뒤에 좀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3월 달부터 지금 거래소 종목이 지금 거래소 지수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네. 코스닥 시장 자체는 지금 그때부터 계속 박스권에서 뭐 상단을 전혀 올라가지 못하고 거래소 쪽하고 좀 디커플링이 계속 좀 이어졌었습니다. 근데 어제 뭐 500선이 잠깐 깨지긴 했지만 500선은 조금 거래소 쪽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500선을 하회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수급이 네. 그렇게 뭐 거래소 쪽보다는 좋지 않기 때문에 강하게 거래소 쪽과 같이 올라가는 쪽보다는 내려가지는 않지만은 네. 그렇게 올라가는 기대를 가지고 코스닥 시장을 대응을 하기에는 네. 조금 어렵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렵다는. 네네. 그래요. 자, 그러면 궁금한 게요. 코스닥 종목을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안 들어가는 건 맞겠다 싶은데요. 네네. 일단 들고 계시면 어떻게 추격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코스피 쪽으로 얼른 갈아타서 좀 늦은 감이 확실히 있지만 추격 매수를 해야 될지. 지금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은 좀 아쉽지만은 일단 가지고 계신 것들을 좀 매도를 좀 하시고 거래소 쪽 종목으로 좀 가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거래소 종목들이 너무 집중이 돼서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와서 사는 게 좀 부담스러운 건 네.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거는 추가 상승 여력이 아직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올해 초부터 지금 계속 국내 증시에 대해서 자금 유입을 통해서 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저평가라는 그런 전반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대형주들을 좀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코스닥 종목을 갖고 계시더라도 지금이라도 조금 코스닥 종목을 일단 매도를 하시고 거래소 쪽 종목,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거래소 대형주 종목으로 네. 한번 같이 매수를 좀 해서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거래소에서 그렇다면 뭘 사야 될지 당장 오늘장은 또 어떤 종목, 어떤 업종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을지 그야말로 외국인들의 편애가 종목별로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장이자 말이죠. 오늘 투자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지금 최근에 뭐 올라오는 종목들이 IT와 자동차 대형주들만 가지고 장을 올리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지수는 뭐 신고가가 나오고 있지만은 IT나 자동차 대형주들이 없으면 시장에서는 완벽하게 소외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다른 종목을 어떤 종목을 뭐 들고 있더라도 전혀 올라가지 않고 그렇죠. 오히려 내려가고 있는 상태고 지금 뭐 삼성전자, 현대차, 뭐 대형주들,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뭐 한 10% 이상이 지금 단기 급등이 좀 많이 나서 예. 대형주들에서 10%가 한 일주일 만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네.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약간 부담은 되지만은 이런 종목들이 눌림목이 나올 시에는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가 정말로 연속적으로 지속될 것이 지금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기대가 좀 그렇게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들이 눌림목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런 종목군으로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좀 전략상 괜찮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뭐 4월달 지금 1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 도입이 이제 도래가 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좀 1분기 실적이 지금 개선이 되는 종목군들 지금 IT하고 자동차 시장에서 이제 뭐 누구도 좀 부인을 하지 않는 실적 개선 종목이고 네. 거기다가 뭐 철강이나 그리고 뭐 화학 관련 업종에 대해서도 실적이 상당히 많이 좋아질 거라고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군들도 한 번씩 선별을 해보셔가지고 종장 실적 시즌 대비해서 미리 좀 선침해를 좀 해보시는 전략 이런 것들도 병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는 종목을 꼭 시장에서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전략을 분명히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개인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 쪽도 매도를 하고 있고 프로그램 네. 매수는 좀 유입이 되지만은 기관 쪽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시장에 지금 분명히 주도권을 쥐고 있고 주도 종목을 확실하게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빨리 편승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언젠가는 올라오겠지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주도주들이 가는 거를 그냥 멍하니 뭐 바라만 보기에는 시장이 그렇게 내 종목으로까지 순환매가 빨리 넘어오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빨리라도 지금이라도 좀 마인드를 좀 고지셔가지고 대형주 종목으로 빨리 좀 붙으셔가지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어지고 실적이 개선된다고 시장에서 언급되는 종목군들로 포트폴리오를 좀 짜시는 게 오늘의 전략에서 좀 중장기도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기에도 이런 투자 전략이 오늘 시장에도 좀
적용을 하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IT 자동차뿐만 아니라 철강 화학 쪽도 뭐 1분기 실적 생각한다면 괜찮은 섹터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철강 화학뿐만이 아니라 은행도 실적 호전 1분기만 따져봤을 때 그런 섹터로 얘기가 됐었는데 예대금리 차가 뭐 가장 많이 15개월 내 최대치로 벌어졌다라고 하더니 또 당국에서 이걸 줄인다 그래서 어제 일제히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아무래도 은행주들이 최근 은행주들도 조용히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예. 어제 뭐 예대금리 차를 정부에서 좀 정책적으로 좀 조정을 하겠다는 예. 그런 악재도 있었겠지만은 어제 중소형 건설사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은행주들이 또 동반. 그런데 예, 동반 좀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이런 단기적인 악재에서 조정에 나왔던 거는 1분기 실적이 괜찮을 것 같고 2분기 그리고 금리가 이제 하반기 때 정도 되면은 좀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나오면 예대 금리는 또 다시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금융주 특히 은행주들에 관련해서는 추가 상승 여력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눌림목이 왔을 경우에는 은행주들도 한 번씩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조금씩 매수를 해가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으니까 은행주도 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조정이 왔을 시에 조금씩 매수를 해놓는 전략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주도주에 대한 어떤 집중하는 전략. 일단 뭐 중장기적으로도 바람직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일주일 사이에 아주 무거운 종목들이 10%씩 오르는 장이라서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겠다라고 앞서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주도주를 들고 계신 분들의 마음도 나름대로 편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잘못해서 차익 실현의 어떤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그야말로 그냥 좋다가 끝날 수가 있기 때문인데 오늘 삼성전자 1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언제 소위 말해서 이 주도주의 쏠림 현상이 한풀 꺾일 것 같은지 이거를 예상하는 게 사실은 좀 필요하거든요. 예, 지금 뭐 꺾이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한 이틀 연속 매도로 전환이 되고 나면은 그때가 아마 꼭지가 좀 나오지 않을까. 외국인들이 사고 있을 때는 절대 뭐 꼭지에 대한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인들도 어차피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로서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산 종목에 대해서 분명히 수익을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사는 거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노리고 사는 거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한 연속 이틀 정도, 특히 지금 IT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연속한 이틀 정도 매도가 나오면 그때쯤 이익 실현,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때쯤 이익 실현 포인트를 좀 잡으셔가지고 타이밍을 그때 매도를 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먼저 내가 지금 올라온 게 부담이 되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네. 먼저 좀 팔아버리기에는 좀 아까운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직까지는 조금 더 보시고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되는 시점에 나도 그때 따라서 덩달아서 던지시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난 분기 때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되고 전후 분위기가 어땠었죠? 그때는 발표가 되고 나서는 약간 가격 조정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예. 기억이 되는데 원래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금 과거의 데이터를 보시면은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면은 네. 좋을 거라는 종목에 대해서 발표가 되기 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예. 실적 발표가 되고 나면 가격 조정이 있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가이던스가 이제 뭐 오늘 나오는 거지만은 지금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이런 매수 기조가 그때는 이렇게 강하지 않았다고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그때랑은 좀 다릅니다. 예, 시장에서 완벽한 주도주로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런 대형 종목인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실적 가이던스는 나오겠지만 정말 실적이 나온 건 아닌 게 실적이 네, 그렇죠. 진짜 실적이 나오는 그 시점 지금 뭐 월 말쯤 정도 돼야지 그렇죠. 삼성전자가 발표 예정이 돼 있는데 그때까지는 아마 지금 삼성전자나 뭐 대형 자동차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은 그때까지는 상승 기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오늘 실적 가이던스 발표 후에 뭐 가격 조정이 있으면 오히려 살려고 대기했던 이런 분들은 한번 사보셔도 되는 예, 그렇게 한번 사보셔도 되는 타이밍을 좀 주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가 있어도 아직까지 실적 발표의 어떤 확정치 발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한 외국인 매수세 바탕으로 해서 주도주 쏠림 현상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IT 자동차 이쪽 얘기는 뭐 너무 많으니까 간간히 최근 들어서 은행주 얘기도 많은 패널분들이 와서 해주셨었고 화학이라든가 철강 섹터 얘기를 하셨는데 이쪽에 한 종목만 좀 보죠. 예, 제가 뭐 포스코 종목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IT 자동차 업종 포스코도 지금 시가총액에서 상당히 지금 대형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네. 최근에 그런 주도주에 비해서는 가격 상승폭이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IT 자동차를 개인분들이 따라 사시기에는
눌림목이 나왔을 경우에는 살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조정이 없는 시점에서 사시라 그러면 솔직히 좀 살 수가 없는 네. 지금 너무 올라서 걱정이 좀 되지 않을까 내가 잡으면 꼭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 부담감 때문에 절대 못 사실 것 같은데 이런 시점에서 보시면은 나머지 대형주들에 대해서 한번 실적 체크하시면서 대형주들 중에 만약에 매기가 약간 전환이 되면은 순환매가 약간 이어지면 다음 종목으로 뭐가 올라갈까 그렇게 예. 보면 시장에서 언급되는 게 이제 철강과 화학이 네. 언급이 되고 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도 최근 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나머지 업종인 철강 업종에서 대표 종목은 제가 포스코 종목을 한번 사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는 뭐 별로 모멘텀도 없었잖아요. 실적 개선 기대감 얘기도 별로 없었고 수급도 썩 안 좋았고 갑자기 왜 이렇게 유망하다는 건가요? 지금 포스코 지금 최근에 좀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좀 매도가 나오면서 가격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 네. 일단 50만 원이라는 이런 지지선을 확인을 하고 다시 반등이 좀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다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지금 좀 부담이 됐던 것들이 원재료 가격 계약권에서 작년보다 지금 한 90에서 한 120% 이렇게 상향된 네. 원재료 가격에 대한 계약권을 체결을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철강 가격에 전가가 안 됐지만 엊그제 철강 가격을 좀 올리는 이런 건 기사가 좀 난 게 있습니다. 네. 그 가격 전가가 이제 철강 제품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나면 실적치는 분명히 좋아질 것입니다. 공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예. 1분기 때는 뭐 1조 한 4천에서 5천 원 정도 시장에서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2분기 때, 3분기 때 성수기가 진입이 되고 나면 네. 지금 포스코는 실적 개선지 그리고 아직까지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지금 발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올라오는 초기 시점입니다. 이럴 때 포스코 같은 종목을 빨리 좀 잡아 놓으셔야지 순환매로 다음 포커스 종목으로 넘어갔을 시에는 늦지 충분히 않고. 늦지 않고 이익 실현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IT 자동차가 없는 분들은 되게 억울해하시고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네. 포스코 이런 대형주를 지금 뭐 이틀 정도 올라왔지만 아직까지는 가격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특별히 부담 가실 필요는 없고 차트상 보시더라도 예. 어제 종가가 121선을 넘어오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한번 실적 시즌도 대비할 겸해서 중장기 종목을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차 목표가 지금 포스코 샀을 때 어느 정도 보세요? 사실 어제 많이 올랐는데 이 정도 가격에서 오늘 시작하면 괜찮은가요? 예, 지금 뭐 55만 원권이면은 저번 고점이 63만 원에서 지금 한 8만 원 정도 다운된 상태라서 이 정도 가격에서 사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네. 제가 1차 목표가는 한 59만 원 정도 지금 대형주들이 지수 부담도 솔직히 있는 거는 사실이라서 네. 너무 대형주인데 크게 수익률을 가져가기보다는 그래도 대형주더라도 한 7, 8% 정도는 수익을 좀 먹고 갈 수 있는 장기 플랜 중장기적으로 제가 대응을 하시라고 1차 목표가는 50한 9만 원을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매물대 하단했던 이 앞에 지금 3중 바닥을 만드는 52만 원권이 무너지면은 좀 손절을 하시는 거고 제가 손절가는 52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센 전략은요.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 지점에 우리 최철원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최철원 대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에 이어 우리도 2달 연속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감소하면서 차갑게 식어있던 고용의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그동안 주로 재정에서 흡수했었던 신규 고용을 민간에서 대체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이 발광 다이오드, 즉 LED 조명 전용 브랜드를 론칭하면서 LED 조명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현재 LED 조명 브랜드 네이밍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와 삼성전기가 합작해서 설립한 삼성 LED는 LED 브랜드 최종 결정해서 공식적인 론칭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정례회의에서 재할인율을 추가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힘을 얻었었는데요. 앞서서 FRB는 지난 2월 재할인율을 3년여 만에 0.25%포인트 전격 인상함으로써 출구 전략 수준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었습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종수 신임 한은 총재가 어제 첫 회동을 가졌죠. 향후 경제정책 꾸려가는 과정에서 긴밀한 공조를 다짐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하지만 정부와 한은 간의 이 같은 지나친 협조로 자칫 출구 전략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고 또한 중앙은행의 독립성도 해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6%에서 5%에 가까운 수준까지 올립니다. 이는 곧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인 5% 수준에 근접하게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1분기 성장률이 매우 높게 나온 것이 전망치 상향 조정의 배경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앤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형적인 경기 후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고용 지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도 좋아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3월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줄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기 회복 지표를 알 수 있는 마지막으로 확인시켜줄 고용 지표가 서서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국제적으로도 좋아지고 있지만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는 모습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이제 노동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지난 3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 현황입니다. 이 신규 신청자 수와 지급자 수가 모두 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 같은 경우는 2달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이 고용 여건 개선에 대한 이 기대감을 점점 더 키우고 있습니다. 좀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는데요. 이 3월 들어서 이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 같은 경우는 이제 9만 5천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8% 줄어든 모습입니다. 지난 2월 같은 경우 이제 마이너스 18.5%를 기록을 했고요. 이게 지난 9월 같은 경우 30% 이상이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은 불과 한 반기 만에 굉장히 큰 변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실업급여를 받는 이 사람 수도 이 43만 1,000명으로 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약 3.4% 정도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보통 이제 실업급여 신청 현황 같은 경우는 통계청에서 나오는 고용 동향보다 한 2주 정도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 고용의 선행 보조 지표로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당장 이 3월 달에 발표될 이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러한 좀 희망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이미 뭐 광공업 생산이나 이 제조업 가동률 등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고용까지 좋아질 경우 우리나라가 좀 진정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진단도 좀 가능하다 이러한 좀 전망들이 계속적으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실업급여 신청 감소가 2달 연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고용 여건에도 좀 숨통이 트이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있는데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려했던 고용 지표의 개선이 일단 가시화되는 것도 먼저 좀 지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수출이 좀 산업활동 증가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아직은 소폭이지만 좀 재정이 만들었던 일자리를 서서 이제 경기 회복세를 틈타서 이 민간이 좀 대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전망들까지도 뭐 섣부른 진단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힘을 얻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경기 회복에 따른 고용 시장의 봄바람 미국에서부터 먼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저희가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한 바가 있지만은요. 지난 3월 이제 미국의 실업률이 약 9.7%를 유지하면서 이 신규 일자리 수가 3년 만에 최대치로 좀 증가하는 모습들 저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 글로벌 경기의 발복을 잡고 있는 이 고용 문제가 좀 경기 회복을 등에 업고 회복된다면은 앞으로 좀 출구를 향한 발걸음 한층 더 가벼워질 수 있지 않을까 현재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세가 좀 완전한 경기 회복세를 나타내느냐 이 점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의심의 여지를 거두기는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좀 원화 강세 현상들 지속되고 있으면서 수출이 언제든지 좀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또 뭐 유럽발 재정이기 또 최근 들어서 이 천안함 사태에 따른 이 지정학적 리스크 이른바 이제 코리아 리스크까지도 언제든지 한국 경제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러한 좀 우려가 계속적으로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 재정에 따른 경기 부양이 공백을 맺을 경우 민간 소비가 좀 식을 수 있다. 이러한 점도 좀 지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당장 이제 열흘 후에 발표되는 이 3월 고용 동향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봄에 계속적으로 발표될 고용 지표들에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고용 시장에 청신호가 들어온 듯한데 계속해서 이 청신호가 좀 지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산업계 소식을 좀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삼성 얘기라 더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삼성이 이번에 발광 다이오드 즉 LED 조명 시장에 본격 진출을 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지금 브랜드 이름을 뭘로 할까 좀 고심 중이라고 하는데 바이오시밀러 같은 신수종 사업으로 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삼성이 발광 다이오드 이른바 LED라고 저에게 잘 알려져 있죠. LED 조명 전용 브랜드를 조만간 런칭을 해서 이 LED 조명 시장에 본격적으로 이 진출한다는 소식이 현재 들려와
바 있습니다. 특히 이제 LED 론칭 행사에서 무엇보다도 이 신수종 사업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서 이 더 큰 관심을 현재 좀 끌고 있습니다. 이 삼성 LED는 이제 LED 조명 사업 진출을 위해서 이 삼성전자와 또 삼성전기가 이 지난해 합작 설립을 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준비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온 바가 있는데요. 네. 이 LED 조명 제품 라인업을 확대를 하고 또 고효율 기자재 인증 및 KS 마크 인증을 현재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유통 및 판매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지난해 말이죠. 이 대리점을 약 20여 개를 모집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을 위해서 차근차근히 좀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삼성 LED 같은 경우 LED 조명 생산을 위한 또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연초 삼성그룹 같은 경우 정부의 세종시 발전 방안 발표와 함께 네. 이 세종시에 대한 이 투자 계획을 총 2조 5천 원가량을 좀 유치한 바가 발표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따라서 이 LED 조명 엔진 생산 기지를 이 세종시에다 설립을 해서 연간 1억 대의 생산 규모를 좀 확보한다는 방안 현재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삼성전자 LED 매출 가운데 조명의 비중이 2009년에는 4%에 불과를 했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상승을 해서 2011년에는 12% 또 2012년에는 25%까지도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LED 시장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발맞춰서 이 삼성전자 LED 시장 역시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지 않을까 현재 이렇게 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간밤이었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정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에 앞서서 미국의 3월 고용지표, 특별히 비농업 부문 고용이 16만 2천 명 정도 증가를 해서 3년의 최대치를 찍었기 때문에 이제 저금리 기조에도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좀 부분적으로는 재할인율 인상이 있지 않을까. 귀추가 주목됐었는데 특별히 그런 얘기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정확하신 지적입니다.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정책이사들이 이제 우리 시간으로 이제 방금 전 밤이죠. 네. 이 월요일 날 재할인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졌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 재할인율 인상 여부에 대한 발표는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날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 벤 버냉키 FRB 의장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이사들이 모여서 이 재할인율 문제를 검토를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 회의에서 이 재할인율을 추가적으로 인상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분명히 힘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서서 이제 FRB 같은 경우 지난 2월에 이 재할인율을 3년 만에 약 0.25%포인트 전격적으로 인상을 함으로써 이 출구 전략 수순에 어느 정도 돌입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좀 관측을 나온 것도 사실인데 이번에 만약 이 재할인율이 추가 인상이 단행이 될 경우 이러한 전망에는 더더욱더 좀 힘을 얻지 않겠냐 현재로서는 좀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환율 시장 전망 딜러들도요 FRB가 올 들어서 이 두 번째로 이 재할인율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미국이나 유럽 등이 또 여기 또 중국까지 이 전 세계 이 제조업 경기 지표가 뚜렷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네. 전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역시도 최근 들어서 이 광공업 생산이 증가하는 등이 제조업 경기 지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좀 똑같이 증가하는 모습들 계속적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특히 이제 3월 미국 고용 시장이 또 반등세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가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지표에 좀 탄력성을 받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미국 통화 정책도 어느 정도 좀 지금까지 이 팽창적 완화 정책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좀 축소적인 좀 정책을 접어들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말미암아 볼 때 이 재할인율 인상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금리 인상까지도 저희가 좀 뭐 어렵겠습니다만은 좀 염두에 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까지도 조심스럽게나마 좀 언급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다시 국내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어제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김중수 신임 한은 총재가 첫 회동을 가져서 눈길을 모았습니다. 상당히 남다른 친밀감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들도 많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었는데요. 그런 분위기로 봤을 때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방금 전에 언급드렸더니 전 세계적인 좀 경향과는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네.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오전입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 이 김중수 총재가 공식적으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특히 김중수 총재 같은 경우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제 외부인과 가진 공식 회동이었
만큼 이 굉장히 큰 언론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공조에는 다가갔지만 금리 인상은 더욱더 멀어졌다. 이러한 말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윤 장관은 회동이 끝난 후 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앞으로 이 기획재정부와 중앙은행이 공조를 잘해서 경제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완전히 인식을 같이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또 김중수 총재 같은 경우 양 기관이 범위 내에서 협조를 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을 논의했다라면서 좋은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제 상황과 거시 전망을 논의하면서 인식을 완전히 공유했다라는 언급은 이 경기가 완연한 확장 기조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이 통화 정책의 이 양적 완화 기조를 좀 거두기 힘들겠다는 예측 현재로서는 좀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이와는 별도로 또 한국은행이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뜻을 내비쳐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아침에는 KDI에서 나름대로의 또 예측치를 내놓게 되는데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5% 정도에 근접할 것 같다는 이런 뉘앙스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와 강력한 공조 의지를 밝힌 한국은행이 어제 또 여기에 발맞춰서 좀 의미 있는 멘트를 내놓은 점이 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겠다 이러한 발표입니다. 이 한은은 사실 지난해 말입니다. 이성태 총재 이 임기 당시에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을 약 4.6%로 전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정부 예측 수준인 5% 수준에 가까운 부분까지도 올리겠다 이러한 점을 이제 밝힌 겁니다. 한은 관계자는 어제 이 간담회 후 브리핑을 가졌는데 여기서 실물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와서 지난 1, 4분기나 또 연간 GDP 성장률이 지난해 말 한은이 전망했던 것보다는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수정 전망치를 높일 수 있다. 한마디로 현재 지난해 4.6% 있었던 전망치를 올 들어서 5%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지 않겠나. 현재로서는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고요. 또 종전 전망치보다 많게는 0.4%포인트 이상 올릴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정부 수준에 거의 근접하는 부분, 정부와 똑같은 수준의 이 전망치를 맞추지 않겠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김중수 총재 취임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변화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한국은행이 좀 공조를 좀 정부가 맞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최근에 들어서 계속적으로 이 광공업 생산이 증가하는 등이 제조업 경기 호전에 따라서 이제 경기 이 국내 총생산의 성장률 전망치도 어느 정도 거기에 좀 맞추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전망들까지도 현재 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이슈 서울현대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발표됐던 고용지표 호재에 이어서 서비스업 그리고 주택 관련 지표가 모두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때문에 다우가 0.4% 이상 오르면서 1970선을 웃돌면서 끝이 났는데요. 무엇보다 유가도 18개월 내 최고치를 찍으면서 배럴당 86달러 선으로 올라섰습니다. 저는 잠시 후 출발 센증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